이렇게 누구나 있는데요. 이게 다 뭐 질환은 아니지만 너무 그 노출됐을 때 극심하게 두렵거나 그래서 그걸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피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마주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공포증, 포비아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네, 공포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네. 공포증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공포증입니다. 사회공포증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중요한 발표, 맞아.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경우, 무대에 서야 되는 경우,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가 단독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너무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고 혹시 실수하면은 창피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용 못하는 거를 사회공포증이라고요. 광장공포증은 이제 이런 겁니다. 붐 비는 곳도 못 가고 사람이 없는 곳도 못 갑니다. 집 밖을 못 나가는 징조인데요. 너무 사람 많은 지하철, 대중교통 이런 데 나가는 게 너무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못 나가기도 하고 또 넓은 공원이나 사람 없는 곳에 우두커니 혼자 걸어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람 없는 곳도 피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뭔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에 사람 대한. 없는 곳은 무슨 네. 근데 이제 이게 공황장애에서 많이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광장공포증은 이제 공황장애하고 많이 겹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특정공포증이 아까 생선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특정공포증은 동물형, 그다음에 상황형, 그다음에 자연환경형, 손상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형은 좀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벌레나 뭐 파충류, 개 이런 겁니다. 어떤 많이 있죠. 어머님은 많이 있죠 이런 거. 많죠 그거. 예. 예. 바퀴벌레 특히. 제가 아시는 분은 바퀴벌레 공포증 너무 심해서 혼자 있을 때 바퀴벌레 나오면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가족이 귀가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더럽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무섭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공포증도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절대적인 높이에 따라서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15층 아파트에는 살면서 2층 가파른 계단을 못 내려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려다보지 않고 내가 떨어지진 않을 거야. 안전한 곳에 있으면은 15층, 20층도 올라가서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가까운 2m, 3m 거리라도 내가 추락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피하시게 되는 거죠. 고소공포증이 흔한 유형이고. 고소공포증이 상황형 공포증이고. 그렇네요. 아 그렇군요. 상황형에 고소공포증이 들어가네요. 네. 네. 저희가 굳이 돌발 퀴즈 문제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렇구나. 네. 폐소공포증도 있습니다. 또 저기에는 이제 좁은 곳에 못 가는 곳인데요. 뭔가 갇힐 것 같은 느낌이나 내가 못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곳이죠. 엘리베이터 못 타고 그런 건가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비행기 공포증 특히 많습니다. 맞아. 이 폐소공포증에 해당됩니다. 비행기 문이 딱 닫히면은 저희가 못 나가기 때문이죠. 저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비행기 공포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하고 싶은 공포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예요? 공포증입니다. 병은 아니고요. 증상으로 이제 저희가 네. 볼 수 있는 심하면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거고요. 자연환경형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물, 태풍, 천둥, 번개 이런 건데 가장 많은 건 이제 물공포증입니다. 아마 어릴 적 이제 물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넓은 강이나 호수를 보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라보기 싫거나 근처에 가기 싫은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수영을 못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물 근처 갈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이제 저런 자연환경도 있고요. 다음 이제 손상형도 있습니다. 혈액이나 이제 주사 이런 건데요. 본인 피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기절하시는 분 가끔 병원에 있습니다. 체열하는데 본인 피를 보면은 이제 졸도하시는 분들. 그래요. 네, 제가 응급실로 이제 모셔간 분도 실은 있었고요. 주사를 끔찍하게 또 무서워하셔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또 실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네네네.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 많이 맞으셨잖아요. 맞으면 바로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앉아 있다가라고. 맞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걸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손상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극도로 올라올 때 졸도, 실신, 현기증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원인이 이제 저희가 뭔가 이게 중요한데요. 1살짜리 아이들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높은 곳에도 막 올라가고요. 벌레도 궁금해서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높은 물인데도 가서 만져보려고 그러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 백지장으로 태어나서 두려움의 존재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는 이제 경험이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저는 이제 뾰족한 물체를 두려운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크게 베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뾰족한 물체 두려운 거를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 공포증이 네네. 계속되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기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 누가 물어보면 베인 적이 있어. 그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조그만 개를 보고도 소스라치게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저요. 야 이런 조그만 개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럼 아 나 개 물린 적 있어.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경우는 본인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고소공포증이도 내가 왜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이거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기억은 24개월 2살 전에 기억 혹시 나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 기억력은 24개월까지는 저장이 안 됩니다. 3세부터 저장이 시작되고요. 예. 3세부터도 불안정합니다. 뚜문뚜문 큰 사건만 기억나고 기억이 그래도 구체화되는 거는 6세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인을 못 찾았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 어린 나이나 본인이 기억을 못했을 경우에 경험을 했는데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위험한 거 피하는 거는 핵심적으로 남아있어서 이런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기억인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있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고 기억력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폐소공포증, 좁은 곳에 못 들어가는데요. 원인을 이분도 몰랐다가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예. 너 3살 때 화장실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장면화초 고장나서 1시간 갇혔는데 울고불고 난리친 적 있어. 본인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이제 폐소공포증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이런 원인들이 이제 있는데 폐소공포증 이런 특정 공포증 이런 치료는 또 어떻게 하냐? 노출이 이제 기본입니다. 노출을 이제 홍수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체계적 탈감증 요법인데 계속해서. 홍수법은 이겁니다. 바퀴벌레 무서워하면 바퀴벌레 100마리를 그냥 그거는 공포증이 없어도 힘들겠는데요. 고소공포증은 번지점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아 해보니까 두렵지 않다 이건데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요새는 쓰지 않는 기법입니다. 옛날 안 써요. 방법. 옛날에 썼고요. 체계적 탈감작이란 건 단어에서 나왔듯이 노출을 높여가는 겁니다. 아까 그 생선분은 어떻게 했냐면 생선 사진 보는 숙제를 계속 내드려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제가 갈치도 보여드렸고 고등어도 보여드렸고 광어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다양한 각도로 실제 생선을 보는 걸 참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만져보는 걸 했는데 고무장갑부터 얇은 비닐 장갑까지 예. 만지게 했고 만지고. 아까 비린내 냄새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 냉동 생선을 가져다가 앞에 두고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해동된 생선 본인이 생선을 못 사오니까 가족들이 도와준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체계적 탈감적 치료를 할 때 노출을 서서히 높여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다 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죠. 아유, 저희는 뭐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본인에게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군요. 그래서 공포증은 일상생활에 누구나 있기 때문에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너무 불편해서 이건 치료하고 싶거나 본인이 이건 정말 없애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공포증을 그래도 하나라도 없앤 분은 공포증만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인생의 교훈을 하나 배우십니다. 역시 무서운 거는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는 통찰도 얻게 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